우리 보수 우파의 심장을 노리는 배신자의 칼날이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한동훈, 그가 누구입니까? 과거엔 충성스러운 참모였습니다. 이제는 권력에 집착하는 위험한 정치인으로 변모했습니다. 그의 정치적 야망은 대통령의 신뢰를 산산이 부숴버리고 보수 우파의 근본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좌파와의 은밀한 회동, 비밀리에 이루어진 밀약 등등, 그는 이제 대통령의 등을 찌르고 국가의 뿌리를 무너뜨리는 음모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센 폭풍을 뚫게 되면 우리나라는 더욱 강한 철옹성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랫동안 한동훈을 지켜본 끝에 그는 정치 지도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동훈은 참모나 부하로서는 매우 유능하지만 정치적 역량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으로 보았습니다. 2023년 10월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착출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한동훈은 아직 정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의 정치적 역량에 대해서 일찍부터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여론의 강한 압박으로 윤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한동훈의 정치적 미숙함은 곧바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최근 연찬회에서 한동훈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통령과 당이 따로 가면 정권 재창출은 불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권 의원은 또 한마디로 툭툭 던진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면서 한동훈의 정치적 경험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한동훈의 정치적 역량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이미 거부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유예안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불필요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말에 당정협의회에서 이미 거절된 안건을 불과 10하루 만에 또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조중동 언론들과 함께 윤석열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집착입니다. 상식적인 정치인이라면 한번 거절된 안건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그 대안을 찾거나 새로운 문제로 초점을 돌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마치 이 안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난 최상병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집요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는 불안과 집착하는 심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회담 후에 한동훈은 철저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언론에 한마디도 흘리지 않고 있습니다. 평소 자신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렸던 한동훈입니다. 왜 이 회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일부에서는 한동훈이가 보수 우파를 배신하고 이재명과의 밀약을 통해서 탄핵을 준비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10명의 배신자들이 준비되어 있다. 탄핵, 가결을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밀하고도 비밀스런 행보는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처사입니다. 보수 진영을 분열시키는 매우 위험한 심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당정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바꾸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 당에 대한 권리 행사를 당무 개입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당대표가 동격이라는 해괴망측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사사건건 고집을 부린다, 실세가 있다는 등 프레임을 만들어서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억압받고 있다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서 당정관계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행보는 전통을 존중하고 불평등한 격차를 인정하는 보수 우파의 가치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는 좌파적 권력 분배를 추구하는 배신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대통령을 공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념적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의 최전선에서 국가를 운영하면서 보수주의 가치가, 보수주의 철학이 국가 번영을 가져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동훈과 대화는 숨막힐 정도로 답답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한동훈은 대통령에게서 자신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과거 검찰 시절에 두 사람의 수사 방식은 크게 달랐습니다. 퇴직한 전직 고검장의 증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사건을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반면에 한동훈은 세부적인 디테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때로는 보완관계도 있었지만 갈등관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한동훈은 아직도 좌파적 성향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이러한 좌파적 성향이 변하지 않은 한 두 사람은 평생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갈등을 겪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지켜야 할 정부가 내부의 배신자들로 인해서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치 늑대가 양떼를 노리고 있듯 언론을 통해서 정부를 매일 공격하고 파괴하려는 좌파적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은 뱀이 기회를 엿보듯이 자신이 마치 대통령에게 핍박받는 것처럼 교모한 프레임을 만들어서 대통령과 정부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대통령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려는 세력들과 동조하고 있다는 의심마저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동훈의 정신 세계는 극단적인 권력 집착, 배신 행위로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정치적 계산을 넘어 무리한 권력 욕망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보수 우파 그리고 대통령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잃지 않으려는 그의 강박적 태도는 내면의 불안 그리고 두려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의 은밀한 회동에서 드러난 배신적 행위는 그가 좌파적 성향에 깊숙이 빠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오히려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어 자기 합리화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분노는 대통령과 보수 우파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신적 행보와 기묘한 행동들은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속적으로 추락시키게 됩니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를 흔들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속화하고 보수우파의 결속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은 한동훈을 버렸습니다. 위기에 나라를 구출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대통령을 굳건히 지켜 나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주신 정우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